네, 애국 순찰팀을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황정구 단장 모셨는데요. 네. 아, 홍준표가 대구시장인데 아이고 아주 요란하네요. 전 그 중앙 정치에 그냥 하루도 빠질 날이 없이 그냥. 뭐 인지도는 있으니까요. 그래도 뭐 어떤 스피커가 있으니까 얘기하면 나오는데 이분이 그 최근에 20일 날 그 청년의 꿈이라는 자기 소통 채널을 통해서 뭐 탈당을 시사했다. 그런데 그 탈당 시사한 건 맞거든요. 홍준표가 탈당 시사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뭐 소통 방송 자기 자신의 채널에다 대고 한 얘기니까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초짜 당대표 또 되면 그러면 이 당은 가망 없다라고 하면서 뒷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신거리기보다는 아예 새 살림을 차리는 게 낫다. 애한테. 네, 애한테. 예, 50된 애한테. 나 정말 그 거침없는데 우리가 이제 좀 비틀어 얘기하면은 정말 막말이고 모욕적인 얘기고 욕설에 가까운 얘기인데도 서슴없어요, 이분은.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본인이 얘기한 게 새 살림을 차리겠다, 정치인이. 그러면 뭐 박사님 그거는 탈당이나 뭐 창당이나 뭐 뭔가 국민의힘하고는 결별 수순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탈당 안 되는 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박사님.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새살림 말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새살림 차려라 빨리 나와. 예, 뭐 그리고 근데 충격적인 건 이제 친윤들 있죠. 예, 친윤 성향의 의원들까지도 지금 서슴없이 그냥 더 빨리 나가시는 게 좋다. 야, 이거는 그냥 말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냥 더 빨리 가셔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이철규 그러면 어찌저찌 됐든 간에 대통령의 복심이잖아요. 네. 이철규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말 좀 삼가하고 그만해라. 이렇게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군이 없는 거죠. 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더더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얘기는 꺼내놨는데 자기를 말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요. 바로 이재명 전략으로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박사님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재명이 진짜 존경한다. 박사님 깜짝 놀라셨죠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개딸들 난리치니까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지 아냐. 지금 홍준표가 똑같이 그랬어요. 뭐라고? 탈당한 자기가 진짜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0년을 지켜온 정당인데 탈당 후는 말도 안 된다. 가당치도 않다. 아니 하루만 해요. 새살림 차린다며. 예, 가당치 않대요. 그래놓고. 이 양반 말 정말. 어제 오늘 아니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조정훈이라든가 천목회라든가 윤상현 의원 등등 해서 흔히 말하는 그 반한, 그러니까 한동훈의 반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사실은요, 잠시 한 2, 3일 입을 다물면서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그랬어요. 예? 대리만족을 조정훈. 근데 조정훈이 박사님 꼬리 내렸잖아요. 전당대 출마 안 한대잖아요. 이러니까 홍준표가 충격이죠. 천목회가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한동훈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예, 이 총선 백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홍준표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윤상현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디스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보다 그리고 조정훈 그 위원장보다는 그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고 보니까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본인이 다시 일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한테 굽신거리느니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현도 거침없이 본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은 뭐 탈당 시사했다라고 하지만 저희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당원들은 역시 나가는 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번 금요일 날 또 저희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갑니다. 결국엔 또 갑니다. 가서 저희들이 대구도 다녀온 거 제가 현장 지휘하면서 박사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대구 자체에서도 상당히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 비호감 이런 것들이 혐오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만연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금요일 날 바로 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출당 조치 우리가 요구서를 냈으니까 출당 조치 해달라.
만 하루 정도 우리가 마음이 들떴어요. 아, 정말 탈당을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 저는 분명히 인정해요. 박학다식하고. 그런데 이분이 조직생활, 그러니까 뭐랄까, 단체생활, 이런 데에 굉장히 그 하합할 줄 모르고. 독구다이야. 네, 그리고 뭐 더군다나 국민의힘하고는 애초에 그 한나라당이 입당할 때부터 해서 쭉 본인의 말대로 30년 정치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30년 동안 뭐 당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 30년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 보수정당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탈당해서 본인의 정치를 하는 게 낫고 국민의힘도 홍준표 시장 맞지 않는, 결이 맞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중진위원이다 또는 뭐 고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제 고민했었어요. 이분이 탈당을 하면 세 가지가 뭐 이런 거죠. 이준석 그 개혁신당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하나요? 아니면 좀 그에 비해서 좀 순화됐다고 하는, 아주 극좌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낙연 쪽, 대깨문 쪽인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당이라든가 조국 당을 가는 거는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당의 무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박사님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탈당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또 에피소드인 것처럼 하면서 계속 그 분란이 야기될 수 있는 조짐이 보여요. 이제 그 탈당 안 하기가 쉽고, 왜냐하면 그때 쫓겨났을 때 당에서 입당하기 전에 입당을 애걸복걸하면서 풍찬 노숙했다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있을 때 서름을 많이 맛봤기 때문에 탈당하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노리는 건 그거지. 자기가 이제 대권 주자인데 네. 한동훈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대권 주자로 뜰 때 윤석열 제거 작전에 나섰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에 이제 싹 이제 말하자면 딸랑거리면서 한동훈 제거 작전을 하는데. 네. 이제 대구시장 원로고 하면은 그 원로답게 해.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 대권 꿈을 버리세요. 그 누가 되든 당신은 안 되니까 버려야지. 자꾸 대권 꿈을 꾸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 사람 까고 저 사람 까는 게 까기 위해서 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권을 잡기 위해서 까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붙는 것도 뭐 의리로 계속 붙는 사람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춘향인 줄 알았다고. 뭐, 네. 알았는데 향단이라고. 향단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사람이 누구야? 홍준표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나중에는 또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계속 의리 지켰다고 또 구라를 쳐요. 그렇죠. 자기가 출당시켜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언젠가는 홍준표한테 당한다. 이 사람이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쪽에는 박지원이가 있고요. 이쪽에는 홍준표가 있어요. 둘이 또 친해요. 보통 여우가 아니야.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 요리 까고 저리 까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늙어서도 정치적 계산이죠. 그런 계산인데, 속셈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우파들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윤들도 은퇴해야 돼. 아유. 네, 친윤들조차도 뭐 미련 없이 홍준표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봉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의 이 정치평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홍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정치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저렇게 계속해서 어구도도 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이 홍준표의 일련의 이런 것들이 저희 시민단체에서 이제 징계 요구했거든요. 네. 이게 징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해당 행위라는 거예요.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해당 행위 되죠. 되죠. 네.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징계 요구, 출당 요구를 저희들이 그 문서로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학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 더더더도 아니 분명한 해당 행위이고, 그리고 이미 이분은 그 해당 행위라든가 뭐 등등해서 징계를 먹은 적이 얼마 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징계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이번 금요일도 그렇고요. 여기서 또 늦춰가지고 유야무야 하면은요, 홍준표 여기서 어떠한 징계라든가 출당 조치 없으면은요, 이거
그 이준석 때보다 더 분란의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들지 않은 것만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요구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그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럼요. 예, 근데 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 대구 시민도 무시하는 거 되니까 자꾸 중앙 정치에 기웃하지 마시고 대구 시정에 좀 전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경구 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